안녕하세요. 11년째 치과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8년째 치과의사 하고 있습니다. 치과의사 2년차 치과의사. 치과의사 2년차. 치과 일한 지 2년 정도 됐고요. 지금도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. 점수 맞춰서 일단은 한 것 같아요. 주변 분들의 권유로 들어오게 됐고요. 그냥 치대 갔어요. 순간의 선택이랄까요? 그냥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되면 되게 좋겠다. 고맙다,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성취를 느끼면서 그러면 정말 일석백조 막 이렇게 되잖아요. 치대는 저희가 배운 것들을 나중에 임상에서 거의 100% 활용이 가능해요. 그런 장점을 보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. 이 사람의 뭐 구강 상태가 어떻고 치아 모양이 어떻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요. 주로 이제 불편하다고 하시는 곳을 이제 먼저 보거든요. 이제 의자 넘어가고 포 덮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. 심각한 거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전반적으로 봐야 되니까 충치가 있는지 잇몸병은 없는지 우려하시는 입냄새나 뭐 거부감이나 뭐 그런 다른 부분은 생각지 못하는 것 같아요. 6개월마다 검진 받으세요.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질문을 하셔서 곤란하다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환자분이 많이 힘든지 안 힘든지 그런 걸 체크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. 이제 치과 의사들은 강박관념이 있어요. 내가 편하게 해줘야 된다. 뭐 안부 인사도 하고 그렇게 다 충분히 좀 대화를 나누고 미리 그거를 여쭤보고 들어가면 좋은데 시간적인 여건상 치아 안을 봐야지 상태 파악이 빨리 되니까 근데 해보세요 하면서 어떠셨어요? 이런 식으로 친밀감 쌓고 있다. 그치. 이런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오늘 그냥 날씨가 참 좋네요. 이거는 뭐 딱히 대답을 안 해도 되잖아요. 뭐 그런 식의 대답하시네. 또 그냥 안쓰러운 시선으로는 치과의사는 어차피 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.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대답을 못 하시더라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용서하세요. 아프다고 하는데 왜 자꾸 힘드시는지. 이제 진짜 치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취를 추가적으로 하기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부득이하게 환자분들 조금만 참으시라고 하고 할 때도 있죠. 치과의사도 환자의 반응에 따라 의존할 때가 많아요.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픈 거를 체크해서 상황이 좀 아파야지 치료 잘 되는 중이라서 약간의 도움은 조금 참아주셔야지 진료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겠는데 치과에는 보험이 되는 치료도 있는데 나머지 비보험 진료비는 병원의 위치라던가 치과 의사들의 이제 숙련도 운영 비용이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. 가격이 다 다르니까 어떤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만약에 그게 궁금하시고 불안하시다 싶으면 여러 치과를 가셔서 공통된 의견이 있으면 비교를 해보시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어머니 아버지 세대 음. 분들은 치과에서다 그러면 오 좀 벌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. 그렇지 않아요. 예전만큼은 많이 벌지는 않고요. 치과 의사의 대부분은 자영업을 이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치과 의사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소명감을 갖고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.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하세요. 네. 당근. 유리하죠. 보통 하다 보면은 상중하라고 했을 때 상급까지는 타고 나야 되는 것 같고요. 근데 학생 때는 다 이렇게 좀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맞아, 친구가 맞아.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의 타고난 손재주에 따라서 실력 차가 나요. 놀랍게도 졸업할 때쯤에는 좀 비슷해져요. 국내 이수의 치과대학 교육 시스템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다시 리피트를 하는 게 있어서 부족한 친구들도 상향평 중화 못하면 다시 하고 네. 될 때까지 그래서 실습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. 기공물도 이제 직접 만들어 보고 환자 마네킹을 실제 환자를 보기 전까지 통과 못했어. 그러면 또 다시. 의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 결국에는 실습의 빈도수랄까요? 그런 게 좀 더 크죠. 저도 모르게 치아부터 보이더라고요. 보려고 보는 건 아니고 보인다는 표현이 나왔어요. 근데 그거는 직업병이라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. 뭐 이성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 이제 앞니 이제 치열부터 보이고 그렇더라고요. 손 볼 게 많은 거 같은 사람이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개선해 줄 수 있으니까. 이러면 이상해. 교정 같은 경우는 50대 50인 것 같아요. 구강위생 관리 쪽으로 문제가 있을 때 삐뚤빼뚤하면 거기가 양치도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서 뭐 잇몸 건강부터 무너지는 교정을 통해서 병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
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가 더 이뻐지고 싶다 하면은 교정을 하는 게 맞죠. 들이는 노력 대비 내가 만족을 얼마나 할 것이냐를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. 그리고 미백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면 안 되는 치료다 그런 건 아니에요. 학교 다닐 때 이제 선배 통해서 해봤는데 진짜 시려요. 미백을 하시고 나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게 많아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영구적이지 않다는 게 좀 그렇지. 환자한테 네, 영구적이지 설명을 않다. 잘 해야죠.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 손해 보면서 심미적인 것을 얻는 행위인데 누런 게 컴플렉스고 그러신 분들은 미백을 하면 확실히 이제 환한 치아가 보이면 훨씬 이미지가 밝아지고 자기 만족이 커요. 인생 뭐 있겠어요.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. 냄새. 자고 일어났을 때 보통 세균들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전 양치질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냄새의 원인의 대부분은 구강 안에 있는 세균이라고 해요. 그 중에서도 혀랑 그리고 혀 안쪽에 그런 면은 잘 안 닦거든요, 사람들이. 깨끗하게만 관리해 주시면 대부분 구취는 사라져요. 양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물로라도 좀 가글을 음. 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혹시 치약 못 쓰세요? 2+1 이런 거 씁니다. 치아는 큰 차이가 없다. 더 중요한 거는 칫솔 질. 네, 하는 방법이 훨씬 중요해서 하는 방법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